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의 화려하지만 잔인한 왕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금빛 찬란하고 권위가 넘치는 궁궐이지만 그 안에서 살아야 했던 수많은 여인들에게 이곳은 평생을 가두는 무자비한 감옥이었어요. 한 번 입궁하면 죽어서야 나갈 수 있는 그 엄격한 세계. 700여 명의 궁녀들은 오직 한 남자, 왕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평생 수절이라는 무거운 사슬에 묶여 왕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금지된 욕망을 영원히 억누르면서요. 낮에는 바쁜 일상으로 버티지만 밤이 깊어지면 궁안. 여기저기서 어린 나인들의 소리 없는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그 울음은 달빛에 스며들어 궁궐의 차가운 석벽을 적시곤 했죠.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가혹한 현실 속에서 피어난 두 궁녀의 숨겨진 유대감과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선배 상궁 월이와 신입 나인 연희. 이들은 단순한 선후배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정서적 동반자가 됩니다. 하지만 조선의 엄격한 법도는 그런 감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 스토리는 조선실록에 실제로 기록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픽션이에요. 특히 세종대왕 시절 솥상과 단지라는 궁녀들의 이야기가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세종실록 21권 세종 5년 10월 조에 따르면 솥상이라는 상궁과 단지라는 나인이 서로를 부부처럼 여기며 밤마다 몰래 만나 사랑을 속삭였다고 해요. 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된 대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궁녀들 사이의 동성애 관계나 긴밀한 정서적 유대를 말하는 것으로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마주보고 밥을 먹는다는 뜻인데 이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마음이 맞는 동료와 함께 식사를 하며 부부처럼 지냈던 풍습에서 유래했습니다. 실록에는 솥상이 단지를 사랑하여 부부처럼 지내고 법도를 어겼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며 처벌은 곤장 100대나 사형에 이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더해 우리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스토리는 로맨스의 따스함과 함께 가혹한 현실의 어두움을 담았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때는 조선 세종 연간,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경복궁 안. 궁궐의 담장은 하늘을 찌르듯 높고 두터워 바깥 세상의 소음과 빛, 심지어 자유로운 바람까지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이곳은 왕의 권력이 절대적인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700여 명의 여인들에게는 영원한 고독과 억압의 장소였어요. 그녀들은 하급 궁녀인 나인, 중급 관리자인 상궁, 특별직책인 별궁 등으로 나뉘어 왕과 왕실 가족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어린 나이 10살 남짓의 입궁에 평생 왕만을 위해 수절해야 했고 가족과는 영원한 이별을 해야 했죠.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한 궁녀들은 평생 왕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바느질, 요리, 청소 등의 고된 노동으로 외로움을 잊으려 애쓰지만 밤이 되면 궁 안 여기저기서 소리 없는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이곳은 너무 춥고 외로워요. 하며 흐느끼는 어린 나인들의 울음소리가 달빛 아래 은은히 퍼지곤 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런 궁녀들의 정신적 고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세종 4년 기록에서 궁녀들이 향수병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일부는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궁궐 생활의 가혹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월이는 그런 궁궐에서 이미 10년을 넘긴 베테랑 상궁이었습니다. 나이 30,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고 눈빛은 항상 날카로웠습니다. 후배 나인들을 다스릴 때 그녀의 말투는 단호하고 엄격했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라. 왕의 눈에 들지 못하면 너희 목숨도 위험하다. 궁궐의 법도는 철저해. 한 번 어기면 끝이야. 하지만 그 차가운 외면 아래에는 누구보다 깊은 외로움과 갈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월이는 어린 시절 가난한 시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가 생활고에 시달려 그녀를 궁에 팔아넘겼죠. 입궁한 첫날 13살의 월이는 궁문 앞에서 울며 돌아보았지만 그 문은 영원히 닫혔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한 그녀는 밤마다 홀로 창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왕의 그림자 속에서 그녀의 욕망은 완전히 억눌려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사랑, 누군가의 따뜻한 포옹, 심지어 가벼운 키스조차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할 사치였어요. 대신 그녀는 일에 매달려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상궁으로 승진한 후에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커져만 갔습니다. 때때로 누군가와의 깊은 유대감을 그리워했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궁궐 생활로 지쳐 있었고 가슴 속에는 억눌린 욕망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반면 연희는 입궁한 지 겨우 석 달 된 신입 라인이었습니다. 17살, 그녀는 시골 마을에서 자란 순수하고 밝은 소녀였죠. 입궁 전에는 들판에서 꽃을 따며 노래 부르고 강가에서 친구들과 물장구를 치며 웃음꽃을 피우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빚 때문에 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제 그녀는 궁의 엄격한 규율에 짓눌려 향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어머니의 따뜻한 밥이 그리워요. 이곳은 너무 차갑고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아요. 궁궐의 음식은 화려하고 영양이 풍부했지만 연희에게는 무색무취였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은 궁 안의 다른 라인들에게도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궁궐은 경쟁의 장소였으니까요. 연희의 마음속에도 억눌린 욕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따스한 손길,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어느 가을 저녁 해가 저물고 궁 안이 어두워질 무렵 월이는 연희의 방을 지나다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연희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상궁으로서 후배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의무지만 너무 가까워지는 건 위험했습니다. 궁녀 간의 친밀함이 음사즉 음란한 행위로 오해받기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월이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외로움과 욕망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두면 나처럼 평생 이 그림자 속에서 고독하게 살아야 할 텐데 나라도 도와야 해. 어쩌면 이 아이가 나의 구원이 될지도 몰라. 월이는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궁녀들은 왕의 식사 후 남은 음식을 배분받지만 고기 반찬은 특별히 허락된 자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몰래 작은 고기 조각과 채소를 보자기에 싸서 연희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나지막히 이야기했습니다. 먹어라. 몸이 약해지면 안 돼. 네가 쓰러지면 나도 곤란해. 연희는 놀란 눈으로 월이를 올려다봤습니다. 상궁님, 이건 안 돼요. 들키면 큰일 나요. 궁법에 위반돼요. 하지만 월이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해라. 네가 건강해야 나도 편하다. 빨리 먹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해.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 앉아 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 따뜻한 고기 국물이 입안에 퍼지자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상궁님, 이 맛.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에요. 따뜻하고 포근해요. 월이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스함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도 어린 시절 어머니의 밥을 떠올렸어요. 나도 어렸을 때 그런 밥을 먹었지. 이제 그만 울고 천천히 먹어라. 네가 웃어야 이 궁도 조금은 밝아 보인다. 이 첫 만남은 단순한 도움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그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억눌린 욕망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두 여인이 촛불 아래 밥을 먹는 장면. 그날부터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밤마다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밥을 나누는 행위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 이상으로 깊어져 갔어요. 궁궐의 밤은 고요하고 어두웠습니다. 다른 라인들이 깊은 잠에 들 무렵 새벽녘에 월이는 조용히 연희의 방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살짝 떨렸어요. 상궁님, 오늘도 오셨어요? 무슨 반찬을 챙겨 오신 거예요? 연희가 속삭이듯 물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월이는 작은 주먹밥과 채소 무침을 내미며 대답했습니다. 왕의 잔치에서 남은 거다.
오늘은 특별히 생선 구이도 조금 챙겼어. 조심히 먹어라 소리 나지 않게. 밥을 먹으며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시골 마을의 추억을 하나씩 풀어놓았어요. 우리 마을에는 넓은 강이 있어서 여름이면 친구들과 물놀이를 했어요. 물보라가 튀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상국님은 어렸을 때 어떤 놀이를 좋아하셨어요? 월이는 처음에는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연희의 순수하고 맑은 눈빛에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마당에서 꽃을 따며 놀았어. 하지만 그 후로는 아버지가 나를 궁에 팔았고 그날 이후로 웃는 법을 잊었지. 이곳에서 웃음은 사치야. 그런 대화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소중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밥 한 끼가 그들에게는 유일한 위로이자 유대감의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 밤 연희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엉켜서 빗질이 안 돼요. 상국님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월이는 자연스럽게 나무 빗을 들었습니다. 이리 와라. 내가 해주마.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빗을 때마다 연희의 어깨가 살짝 떨렸어요. 상국님 손길이 정말 따뜻해요.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느낌이에요. 월이는 대답 대신 가볍게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지만 서로의 체온이 스며들자 점점 따스해졌어요. 너도 따뜻하구나. 이 궁에서 이런 온기를 느낀 건 오랜만이야. 이런 만남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은 점점 정서적 동반자가 되어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조선 궁궐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종실록에 기록된 솥상과 단지의 이야기처럼요. 솥상은 상궁으로서 나인인 단지를 돌보며 시작했지만 곧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부르며 밤마다 몰래 만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실록에는 솥상이 단지를 사랑하여 부부처럼 지내고 너 없인 못 살아라 하며 법도를 어겼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조선의 법도는 그런 관계를 음사로 규정해 엄하게 금지했습니다. 궁녀 간의 친밀함은 곤장 70대에서 100대, 심하면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죄였죠. 월이와 연희도 그런 위험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 되었어요. 어느 봄밤 가벼운 비가 내리는 궁 안. 월이는 연희의 방에서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빗질 소리가 비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로웠어요. 상국님, 왜 항상 이렇게 외로워 보이세요?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해서 그런가요? 연희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월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왕? 그분은 우리에게 그림자일 뿐이야. 나 같은 상공은 영원히 그 그림자 속에 갇혀있지. 총애를 받는다고 해도 진짜 사랑은 아니야. 너처럼 젊은 아이가 왜 이런 곳에 왔는지 정말 안타까워. 연희는 월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 상국님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이 궁이 덜 무섭고 덜 춥게 느껴져요. 상국님 덕분에 웃을 수 있어요. 그 손길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머리를 빗는 행위는 가벼운 포옹으로 이어졌고 서로의 등을 토닥이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네가 나를 빗겨줘. 월이가 말하자 연희는 조심스럽게 빗을 들고 월이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상국님 눈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요. 아름다워요. 연희의 속삭임에 월이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금지된 욕망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그들은 그것을 우정으로 포장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에서는 알았죠. 이건 왕의 승은이 아닌 진짜 따뜻함과 사랑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만남은 더 깊고 세밀해졌습니다. 여름밤 궁궐의 작은 정원에서 몰래 산책하며 꽃을 꺾어 서로의 머리에 꽂아주었어요. 이 연꽃처럼 네가 영원히 피어났으면 좋겠어. 내 미소가 이 궁을 밝혀. 월이의 말에 연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상국님도요. 우리 함께라면 이 궁도 천국 같아요. 외로움이 사라져요.
가을로 접어들면서 그들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희는 어린 시절의 꿈을 털어놓았고 월희는 잊힌 추억을 되새겼어요. 상궁님, 만약 궁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글쎄, 바다를 보고 싶어. 자유롭게 파도가 부서지는 그곳. 너와 함께라면 더 좋겠어. 그리고 어느 뜨거운 여름밤, 그들의 유대는 더 수위 높은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촛불이 희미하게 방을 비추는 가운데 밥을 나눠 먹은 월희는 연희의 손을 잡고 가볍게 끌어당겼습니다. 연희야, 네가 너무 그리워. 이 궁에서 내가 유일한 빛이야. 연희의 뺨이 붉어졌어요. 상궁님, 저도요. 당신의 손길이 체온이 너무 따뜻해요. 월희는 연희의 목덜미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러운 입술이 스치자 연희의 몸이 떨렸어요. 상궁님.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월희의 손이 연희의 등줄기를 따라 내려가며 얇은 옷감 너머로 느껴지는 체온이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어요. 연희는 월희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더 가까이 와주세요. 이 순간만이라도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월희는 연희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부드럽고 습한 키스가 이어지며 억눌린 욕망이 폭발했습니다. 그들의 숨결이 섞이고 손가락이 서로의 피부를 스치며 궁궐의 차가운 공기가 뜨거워졌어요. 너 없인 못 살아. 네가 내 전부야. 월희의 속삭임에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응답했습니다. 저도. 상궁님, 사랑해요. 이 행위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금지된 사랑의 절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궁 안의 다른 나인들의 시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한 나인 옥화는 월희와 연희의 친밀함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왕의 총애를 노리는 야심가로 자신의 지위를 위협받는 걸 용납하지 않았죠. 저 둘이 밤마다 뭐 하는 거지? 수상해. 밥을 나누고 머리를 빗겨주고 심지어 더한 짓을 하는 것 같아. 옥화는 다른 나인들에게 속삭이며 소문을 퍼뜨렸고 결국 밀고를 결심했습니다. 감찰 상궁님, 월희 상궁과 연희 나인이 법도를 어기고 있어요. 밤마다 몰래 만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걸 봤어요. 처벌. 어느 가을 새벽 차가운 비가 쏟아지는 그날 감찰 상궁이 갑작스럽게 연희의 방에 들이닥쳤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자 월희와 연희는 밥을 먹다 얼어붙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방 안을 비추었고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궁녀 안에 이런 음사라니. 감찰 상궁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녀 뒤로 여러 나인들이 서 있었고 옥화의 만족스러운 미소가 보였어요. 월희와 연희는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궁님. 왜? 어떻게?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월희는 재빨리 결심했습니다. 연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할 각오를 했어요. 모든 건 제 탓입니다. 제가 강요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 없어요. 저 혼자서 한 짓이에요. 월희의 거짓 자백에 감찰 상궁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궁녀 간의 음사는 중죄다. 곤장 100대 아니 사형도 가능하지.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머리를 빗겨주고 손을 잡고 심지어 입을 맞췄다고? 솥상처럼 부부 행세를 한 거냐? 월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외로워서. 이 궁에서 평생 그림자처럼 사는 게 지쳐서요. 하지만 연희는 무죄예요. 제가 유혹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월희는 모든 책임을 졌습니다. 제가 외로워서 이 아이를 유혹했습니다. 머리를 빗겨주고 손을 잡은 건 다 제 탓이에요. 더한 행위도 제 잘못입니다. 연희는 울며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상궁님 탓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그냥 위로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월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 다물어라. 네가 살아야 해. 감찰 상궁은 결국 판결을 내렸습니다. 월희는 곤장 100대로 혹독한 처벌을 받고 그 후 궁 밖으로 쫓겨난다.
연희는 경고로 끝내지만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사형이다. 처벌의 날이 왔습니다. 궁궐의 후원 비가 그친 후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아침. 월이는 무릎 꿇린 채로 기다렸습니다. 감찰 상궁의 명령에 따라 2명의 내시가 긴 곤장을 들고 다가왔어요. 시작하라. 그 말과 함께 첫 번째 매질이 월이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퍽. 그 소리가 울리며 월이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고통이 번개처럼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아. 그녀의 비명이 궁 안을 가득 메웠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연희를 위해 참아야 해. 2번째, 3번째. 매질이 이어질수록 그녀의 등은 피로 물들었고 옷이 찢어지며 살점이 드러났습니다. 20대쯤 되자 월이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졌지만 내시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대, 40대. 피가 땅을 적시고 그녀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연희는 멀리서 지켜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상궁님, 그만해요. 제발. 하지만 처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50대가 될 무렵 월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등은 상처투성이로 피와 땀이 뒤섞여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형벌은 궁녀들의 몸과 마음을 영원히 망가뜨리죠. 음사제는 곤장으로 다스린다는 법도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처벌 후 월이는 간신히 일어나 궁문으로 끌려갔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부는 그날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연희를 찾았어요. 멀리서 연희가 울며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상궁님, 가지 마세요. 연희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왔지만 월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살아라. 따뜻한 밥 잊지 마.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궁문이 닫히자 월이는 바깥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자유로웠지만 가슴은 텅 비어 있었어요. 연희는 홀로 남아 울었습니다. 그녀의 향수병은 더 깊어졌지만 월이의 따스함과 사랑이 가슴에 영원히 새겨졌어요. 상궁님,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봅니다. 월이와 연희가 원한 건 왕의 승은이나 화려한 총애가 아니었어요. 단지 따뜻한 밥 한 끼를 마주 앉아 나눌 사람 한 명, 그리고 금지된 욕망을 풀어낼 유일한 상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은 여인들의 욕망과 감정을 철저히 억누른 곳이었지만 그런 가혹함 속에서도 인간적인 유대감과 사랑은 피어나곤 했죠. 솥상과 단지처럼 역사에는 그런 숨겨진 이야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기록은 궁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법도를 어겼다는 짧은 문장으로 남았지만 그 뒤에는 깊은 외로움, 갈증, 그리고 작은 따스함을 향한 절박함이 있었을 거예요. 솥상이 단지에게 너 없인 못 살아라고 속삭인 그 순간 그들은 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을 찾았을 테죠. 하지만 가혹한 처벌은 그들의 사랑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 여러분도 그 시대 여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껴보셨나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사랑하고 유대감을 쌓을 수 있지만 그때의 그녀들은 그런 작은 행복조차 금지된 욕망이었어요. 이 영상이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고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가세요.